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여의도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요. 촉촉한 감성을 갖고 오늘 경제신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뽑아본 게요. 요건 좀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주도주가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발췌를 해봤는데요. 지금 뭐 주도주 생각하면 우리가 거의 다 빵 종목들, 뺑이라 그러나요? 빵이라 그러면 다들 제각각이더라고요. 이 빵 종목들의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다라며 새롭게 제시된 게 펄프스 종목입니다.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펠런티어, 슬랙.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지 공유 기업이고요. 우버나 리프트는 차량 공유, 그리고 펠런티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공유나 빅데이터 서비스 기업 쪽이 앞으로는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확실히 이런 쪽에 대한 공유 경제가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있는 사회이긴 한데요. 이런 주도주 변화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관련주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오늘 질문으로 꼽아왔습니다. 네.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나마 조금 사업부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타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타다 너무 좋아요. 많이 타보셨나 보다라는 거. 가끔씩 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택시 업계나 이렇게 좀 마찰이 있으면서 규제가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많이 생겼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써보신 분들은 너무 좋다라는 거. 실제로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해외 나가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런 업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회사가 대표적으로 쿠팡이나 빗썸 같은 이런 회사들을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장돼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런 주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당장 이러고 돼? 라고 하면 단기간 조금만 근데 길게 보면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미래의 중심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카오뱅크하고 저희 회사랑 좀 이런 계좌 개설하는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랑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2주가 안 걸렸는데 40만 계좌가 개설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정말 우리 회사의 1년 그런 이런 1년 목표였습니다. 계좌 개설. 저희 그냥 위탁 계좌가 뱅키스 계좌가 개설되는 게 1년 목표가 그거였는데 2주 만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얘들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카카오가 네이버는 정말 돈 벌 거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표출화시키지 못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게 이쪽에서 아마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사실 꾸준히 나왔잖아요. 카카오, 네이버요. 그래서 그거 투자했으면 한 1, 2년 전에 그런 모멘텀 많고 투자하신 분들이랑 땅을 친단 말이에요.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단기적으로는 별로 지금 현재 당장은 재미없을 것 같다. 근데 중장기 투자자 어떻게 보면 지금 적립식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번 부어보지 한 10년간 한번 해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긍정적인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국내에서 입지라던가 플랫폼의 위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답변이고요. 단기적 대응으로는 일단 좀 시간을 놓고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부가 우리 일상에 정말 매력적인 거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다음 이슈는요. 삼성전기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증권가에서 참으로 이렇게 끼얹은 거예요. 목표 주가를 갑자기 낮춰잡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생긴 겁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요.
KB증권에서 실적 기대를 하회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 12%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스튜디오 드래곤 흥행 라인업이 상반기에는 부재하다라며 목표 주가를 14%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좀 살아날라 했더니 찬물을 끼얹은 이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두 종목 차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우선 한 종목 한 종목 보면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도 1분기가 실적이 가장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정말 안 좋은 레포트가 나왔다면 주가 이렇게 있지 못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빠지는 만큼 정도밖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이미 1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기, 3분기 아마도 삼성전기는 1분기 아니면 2분기가 실적이 저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최악의 국면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 사실은 안 좋았었던 데가 언제였냐면 작년에 모든 애널들이 좋아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눈높이가 좀 낮아지면서 조금 더 그런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MLCC 같은 경우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양 MLCC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서양, 저서양의 이런 MLCC하고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기의 지금 현재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좀 여기서부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어떻게 보면 화제작이 좀 없었다라는 거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 사실은 넷플릭스 쪽하고도 지금 현재 한 2편 정도가 하반기에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스튜디오들에서 가장 지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면 시즌제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시즌제가 나오면 1편보다는 2편, 3편 이쪽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확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아스날 연대기랍니다. 바로 아스날 연대기 같은 경우가 세트장 지어지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한 번만 1회차만 시즌 1에만 어느 정도의 이런 팬층만 생긴다면 2회차, 3회차부터는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게 보면 시즌제가 지금 현재 계속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마법 시리즈가 되어 있고 우리가 1997, 1994 이렇게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시리즈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좀 유명한 작가님들이 좀 대작들이 텐트폴 이런 드라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2작 이상 나오면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거. 물론 저점이 딱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88,000원 정도까지만 오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조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한 6월달 정도부터 아스날 연대기가 시작이 되면 한 5월달 정도부터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아마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케이인 거죠? 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뽑아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어제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이 종목인데 인플루언서 광고 시대 아프리카 TV가 인플루언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생각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자라는 얘기인데요.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 초 대비 주가는 3배 넘게 올라와 있다라며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1인 방송의 거의 시초였죠. 이제는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요즘에 인플루언서를 확보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인플루언서 한 명이 있는데 그렇게 광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아나운서님도 한 번 정도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그쪽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뷰티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저보다 날고 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닌가라는 거. 네, 이 인플루언서가 아프리카 TV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아프리카 TV 어떨까요? 조금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증권사 쪽에서도 유튜브에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유튜브로 정말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야 뭐야 뭔 뜻인데라고 얘기하면 연예인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광고는 무조건 연예인들이 광고모델 딱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특정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이에 있는 이런 인지도, 지지자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에서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쪽 관련된 나는 엄마 육아에 대한 이런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그쪽 뭐 분유 시장이나 이런 데 쪽에 어떻게 보면 광고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 TV에 하고 나눠 먹는 구조니까 당연스럽게 아프리카 TV는 뭐다? 바로 한 단계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원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숫자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주가가 위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고점이 완전히 뚫려버렸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누가 나를 누를 사람이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다. 아프리카 TV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한국의 유튜버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열심히 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규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힘들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역시나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황급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보톡스 관련주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한국투자증권 네네. 네, 김건진 차장님의 회사에서 보톡스 관련해서 재고 소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2분기부터 네네. 실적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자사주 매입 소식에 또 네. 급등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톡스 혹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보톡스 하면 얼굴에만 많이 맞는다라고 하는데 승모근이랑 종아리에 보톡스도 있어요. 종아리에도 네. 많이 받고요. 뭐 승모근에도 맞는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런 보톡스의 이런 이미지가 야 이거 성형이라라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건강의 미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런 재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쪽 관련된 게 이미 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분기 때부터 숫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최근에 차트도 조금씩 살아있는 분위기가 네.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4% 주가의 오르네요. 흐름들 네.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 오케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쪽 우루사 회사에서 이제는 보톡스 회사로 완전히 회사가 탈바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 메디톡스, 휴재,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 다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윤동신 대표는 메디톡스를 탑픽으로 꼽았거든요. 차장님은 셋 중에 하나? 대웅제약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건희 차장님과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